안녕하세요. 페스털 RCNN 발표를 맡은 구준혜입니다. 이 모델은 2015년 뉴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객체 탐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을 이룬 모델입니다. 네, 발표는 먼저 페스털 RCNN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배경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관련 연구인, 이전 연구인 RCNN과 페스트 RCNN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스털 RCNN의 아키텍처 설명드리고 실험 결과 소개한 뒤에 마지막으로 결론 레퍼런스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제 객체 탐지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란 이미지에서 객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객체가 이제 어떤 종류인지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 예시처럼 바운딩 박스를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객체가 지금은 자동차고 뭐 트럭인지 뭐 자전거인지 혹은 뭐 아무것도 아닌 배경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의 위치 정보는 X, Y, HW로 표현되고 클래스 정보는 C1, C2처럼 이제 여러 클래스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생성할까에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사진에 있다시피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셀렉티브 설치 방법으로 픽셀 기반으로 이제 유사한 색깔이나 경계를 가진 부분을 묶어가지고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슬라이드 윈도우 방식처럼 이미지를 픽셀 격자로 나누고 한 칸씩 이동하면서 탐색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페스털 RCNN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인 RCNN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RCNN은 이미지에서 이제 리전 프로포설이라고 하는 그 객체 후보들을 뽑아낸 후에 이제 그 ROI 영역들을 각각 CNN에 넣어서 분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전 프로포설이란 탐지하고자 하는 물체, 뭐 여기서 예시에는 뭐 아저씨나 말 혹은 저 뒤에 있는 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체가 속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 박스를 의미하고 RCNN에서 리전 프로포설을 뽑는 데에는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무려 이미지 딱 하나당 약 2,000개의 영역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2,000개의 영역을 생성하는 이 과정이 매우 느리고 심지어 GPU로도 연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CPU로 연산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CNN에 넣기 위해서 크기를 억지로 이제 랩핑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정보 손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모든 바운딩 박스를 전부 이제 CNN에 입력해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도 많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한 것이 패스트 RCNN입니다. 패스트 RCNN은 RCNN과 다르게 모든 바운딩 박스를 이제 CNN에 따로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전체를 먼저 이제 콤브넷을 지나게 하고 CNN 네트워크에 지나게 하고 피처맵 그 나온 피처맵에다가 그 사용된 ROI 영역을 이제 위 그림처럼 저렇게 풀링 작업을 거쳐가지고 FC 레이어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하는 뭐 그러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ROI 풀링 레이어가 있는데 이 ROI 풀링 레이어 덕분에 어떤 이미지 크기가 들어와도 이제 고정된 아웃풋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뭐 RCNN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요게 이제 ROI 풀링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컴포넷을 지난 피처맵에 이제 사용된 ROI 영역에 대해서 풀링 작업 위처럼 이렇게 네모난 객체 저거 박스처럼 풀링 작업을 거쳐서 FC 레이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일정한 크기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패스트 RCNN은 연산 효율성이 매우 좋아졌지만 여전히 리전 프로포서를 뽑는 그 방식은 셀렉티브 서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CPU로 작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RCNN보다 빨라지긴 했지만 이제 과연 충분히 빨라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페스털 RCNN이 등장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페스털 RCNN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리전 포서를 생성하는 네, 알고리즘을 셀렉티브 설치 방식이 아니라 이 모델 내에서 같이 한 번에 수행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RPN,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가 결합된 패스트 RCNN의 그렇게 결합된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RPN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RPN입니다. 입력 이미지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 맵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3x3 크기의 작은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피처 맵 위를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앵커와 예측을 위한 피처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적용이 될 때 원 바이 원 패딩이 수행이 돼가지고 이 피처 맵의 크기는 바뀌지 않고 앵커와 이 프리딕션에 쓰일 피처 맵으로 각각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 바이 원 패딩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피처 맵의 그 1x1 픽셀 안에는 이전 3x3의 정보를 추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 덕분에 모델은 전체 이미지에 대한 단 한 번의 컨볼루션 연산만으로도 다양한 위치에서 객체 후보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앵커 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앵커는 말 그대로 이제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픽셀 단위로 나눠진 이 한 부분을 앵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1x1 이런 위치에 대해서 크기, 스케일과 레이시오, 비율을 달리한 이제 여러 개의 사각형 박스들이 앵커 박스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스케일은 앵커 박스의 크기를 결정하고, 레이시오는 앵커 박스의 너비와 높이 간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처럼 뭐 정사각형 모양, 뭐 세로로 긴 직사각형, 가로로 긴 직사각형 이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박스를 미리 만들어 두고 이 앵커 박스들을 기준으로 이제 물체가 존재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스털 RCN에서는 이런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객체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스케일과 세 가지 레이시오, 그래서 3x3 조합의 총 9개 앵커 박스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오브젝트니스 라벨링입니다. 요거는 이제 각 앵커 박스가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이진 분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앵커 박스 내에 물체가 있다면 포지티브, 뭐 없다면 네거티브. 그래서 뭐 네,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은 수많은 앵커들 중에서 어떤 앵커 박스에 객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이제 IOU를 계산해가지고 0.7 이상은 뭐 포지티브, 0.3 이하면 네거티브, 그 사이이거나 이미지 경계를 벗어난 앵커 박스의 경우 인밸리드로 라벨링이 됩니다. 그래서 피처맵에서 1x1 그리드 셀마다 앵커 박스를 다 뽑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여성 한 분과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에도 앵커 박스가 생길 수 있고 이 바깥에도 앵커 박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배경이 뽑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오브젝트니스 라벨링으로 의미 있는 후보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운딩 박스 옵셋 라벨링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앵커는 이제 어디까지나 기준 위치, 기준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객체의 정중앙이나 뭐 어떤 객체가 있는 정확한 경계를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각 앵커 박스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와의 위치 차이를 그렇게 이제 좌표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차이를 옵셋 값, 여기서 말하는 뭐 tx, ty, tw, th라고 이제 옵셋 레이블을 정의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모델은 앵커에 대해서 이제 어디로 앵커를 이동하고 어떻게 크기를 이제 크기 키우나 뭐 작게 하나 이렇게 조절을 해야 정확한 바운딩 박스가 되는지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옵셋에 대해서는 스무드 L1 로스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오브젝트리스 라벨링과 바운딩 박스 옵셋 라벨링 이렇게 두 가지 라벨링 결과가 출력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이제 최종 예측을 위한 프레딕션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3x3 컨버를 통해 나온 피처맵에 대해서 1x1 컨버레이션 연산을 이렇게 두 번 각각 적용합니다. 하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그레션,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즉 위치 보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은 두 개의 채널을 출력해가지고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판단해서 이제 해당 앵커 박스 안에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리그레션은
이 앵커 박스에 4개의 채널을 출력해서 XYWH의 오차를 보정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분류와 회귀 라벨링이 이렇게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스 펑션도 두 개가 존재합니다. 각각. 그래서 분류 로스는 각 앵커 박스에 대해서 객체가 오브젝트인지 백그라운드인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을 하고 리그레션 회귀 로스에서는 예측한 위치와 이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 간의 차이를 스무드 L1 로스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최종 로스로 사용하게 되고 이때 중요한 점은 저 회귀 로스는 오직 그 위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에서 말한 퍼지티브 앵커 박스에 대해서만 회귀 로스를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배경인 박스를 굳이 이제 뭐 객체를 옮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인 피처 쉐어링, 가중치 공유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중치가 공유가 되고 그래서 페스터 RCN에는 RPN 플러스 베스트 RCNN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RPN과 베스트 RCNN 모두 이제 피처 맵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두 네트워크가 같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공유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왜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뭐 두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각각 이렇게 학습이 된다면, 피처맵도 또 따로 뽑아야 되고, 또 피처맵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연산도 또 따로 해야 돼가지고 중복 학습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페스털 RCN에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설명할 4단계 학습 절차를 사용합니다. 이제 4단계 학습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먼저 이미지넷 이미지넷으로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RPN 자체를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RPN을 뽑아낸 이 리전 프로포설, 이 박스들을 사용해서 패스트 RCNN을 두 번째로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된 패스트 RCNN을 사전 학습 모델로 삼아서 이제 피처를 고정시킨 채 RPN을 재학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재학습된 RPN을 또 고정한 다음에 이 패스트 RCNN의 FC 레이어 부분만 이렇게 다시 파인 튜닝하는 뭐 이러한 4단계 학습을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단계 학습 방식 덕분에 두 네트워크가 같은 피처맵을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목적에 맞게 최적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은 이제 학습 디테일 뭐 이런 건데 제 학습 디테일은 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이 정도 있고 이제 중요하게 볼 점은 6번과 7번입니다. 그래서 앵커 박스를 생성할 때 1 by 1, 1 by 1 패딩을 통해서 이미지 바깥 영역까지 정보를 담고 있다고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리셉티브 필드보다 더 큰 영역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RPNN에서 그 오브젝트리스 라벨링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와 얼마나 겹치는지 IOU를 계산해가지고 특정 임계값 이상만 추출하는 요 NMS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요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의 성능 평가입니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파스칼 VOC 2007년도이고요.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 이제 페스털 RCNN의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RPN과 페스트 RCNN을 결합한 구조는 이제 기존 셀렉티브 서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정확도를 달성을 했고, 이제 만약 이제 4스텝 트레이닝 중에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춘 경우, 이럴 땐 이제 콤보 레이어를 공유하지 않고 학습을 하게 되면 MAP가 58.7로 성능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처 쉐어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실험 중 하나는 RPNN에서 탑 100개의 프로포설만 사용한 경우와 6000개를 모두 사용한 경우의 성능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RPNN 자체가 프로포설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이 고품질 프로포설만 잘 선택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RPNN에서 그 분류 라벨링이나 뭐 회귀 라벨링 이런 것 중 하나라도 제거하면 MAP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로스 값이 동시에 잘 측정이 되어야 최종 성능을 확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본 네트워크를 바꿨을 때 성능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JFNet이라는 것을 사용했지만 이를 VGG16 모델로 교체를 했더니 성능이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학습 데이터를 VOC 2007뿐만 아니라 코코 데이터셋까지 확장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78.8%의 MAP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뛰어난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도 큰 향상이 이루어졌는데 페스털 RCN에는 셀렉티브 설치 방식을 사용한 모델들보다 훨씬 적은 프로포서를 생성하고 그 결과 JFnet 기반의 모델은 초당 17장의 이미지 17fps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동작하는 이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페스털 RCNN은 리전 프로포설과 오브젝트 디텍션 단계를 통합한 모델로 이제 기존의 RCNN과 페스트 RCNN 같이 셀렉티브 설치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고, 페스털 RCNN에서 제시하는 이제 RPN 네트워크는 컨브레이어의 가중치를 페스트 RCNN과 공유해가지고 빠르고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앵커 박스를 생성하고 이를 라벨 값으로 활용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뭐 거의 실시간 속도로 동작하며 앵커 박스의 품질과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정확도 모두 개선하였습니다. 참고한 레퍼런스 자료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